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을 선택하실 때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본인에게 맞지 않은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셨다가 결국에 완제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어떠한 문제를 겪는지,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연체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총 채무는 6,5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400만 원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이 청산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의정부가 포함된 과밀억제구역의 면제재산은 4,8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한 3,200만 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액은 6,5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각 한 명씩 피부양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2인 생계비만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400만 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07만 원을 차감한 약 19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193만 원을 34개월만 변제하여도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 감면율은 0%로 개인회생이 변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혀 채무 감면이 안 된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개인회생을 6회 정도 납부하였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비가 더욱 늘어 도저히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을 미납하여 폐지시키고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현 시점의 변경점을 보면 첫 번째, 개인회생 6회 정도 변제를 하여 원금이 1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중도 폐지될 경우 납부하신 변제액의 대부분이 원금이 아닌 이자로 충당이 됩니다. 때문에 납입액은 1,2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나 실제로 원금은 100만 원만 변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연체 시작이라고 본다면 현재는 1년 이상 연체가 지속된 상황입니다. 이는 채무의 대부분이 상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일부 채권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된 채무 역시 상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소득이 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워크아웃의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입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1년 이상 연체가 되었고 채무가 매각도 되었기에 모든 채무를 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생계비는 3인 생계비 약 266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워크아웃에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이번 채무자는 25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420만원에서 3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약 129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29만원으로 조절해본 결과 25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약 128만원을 25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3,2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50%입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월 변제액이 193만원이고 개인 워크아웃은 128만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에 더해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연체기간이 1년이 넘어갔으며 채무가 매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채무가 상각되어 원금 감면이 50% 예상이 됩니다. 이보다 더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 변제액을 보면 3,200만원까지 감면이 예상됩니다. 채무 감면까지 생각한다면 더욱이 변경을 고려할 만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100% 변제, 그리고 매우 높은 월 변제액으로 완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한 경우 어떻게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당 부분 월 변제금 부담이 낮아지고 채무 감면도 받아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영상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하고도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번 채무자와 비슷한 원금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애초부터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